아, 아프리카 형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요. 확실히 기운론 한 주가 지나자마자 바로 메이저리그 연타 갈겨주면서 기운이라는 게 실존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오늘도 진짜 뭐 켄자도 좀 진짜 꾸역승이었고 양키스도 진짜 마지막에 불러나는 줄 알고 연장 가가지고 좀 빡셌는데 저런 반반 게임 뭔가 애매한 게임들 사실 좀 끝발이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엔 진짜 한 번도 그렇게 뭔가 푸근하게 먹은 거 말고는 다 그러더니 이번 주는 좀 끈끈한 경기에서도 뭐 반타작은 해주고 있으면서 좀 그래도 메이저리그는 연승했습니다. 물론 어제도 극장으로 부러진 게 있긴 있어요. 축구가 이제 극장으로 오바 떠가지고 부러졌는데 이제는 뭔가 다 부러지는 것만 아니면 운이 나쁘지 않다라는 마인드야. 지난주에 하도 되게 당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늘 전체적으로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여자축구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잘 찍는 게 잘 골라야 될 것 같은 날입니다. 뭐 대체로 뻔하게 볼 수밖에 없는 날인 것 같아서 일단 쭉쭉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스턴은 좀 약간 난타 느낌이었어. 둘 다 쳐맞을 것 같아가지고 딱 사이즈가. 전 메이저 말고 축구부터 가야지. 일본 대 나이지리아.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여자 축구입니다. 마지막 경기고 조별 예선. 일단 1, 2부터 써놓자. 스페인 6점, 일본 3점, 브라질 3점, 나이지리아 빵점. 이게 12개 팀이 지금 올림픽에 여자 축구 참가를 하고 있는데 12개 나라가 4개 나라만 떨어집니다. 8강을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좀 작았지? A, B, C 그룹이 3개인데 3위 팀이 무려 2팀이나 올라가요. 3위 팀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아직 탈락이 확정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승점이 빵점인데도 탈락이 확정이 아니에요. 오늘 대승을 거뒀을 시 진출할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당히 유력하긴 합니다만 일본도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뭐 캐나다가 이기고 뭐 또 호주가 승점 호주 독일이 승점을 얻고 뭐 일본이 오늘 패배를 하는 선에서는 탈락하는 그림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경기할 가능성이 높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애초에 첫 경기 들어갈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 그 여자 축구 월드컵 때 수비로서 조금 일을 냈던 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더로서 좀 접근을 하자. 두 경기 다 1대0 패배를 했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브라질전의 극적인 승리 그 골 장면 봤어요 형님들?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추가 시간에 2골 넣고 이겼어요. 참고로 지고 있다가 씨발 그때 브라질 프렘 봤는데 개그더라고. 그때도 지난주였지 참 억가당하던. 어쨌든 간에 경기력 자체는 사실 여러 강팀들이랑 비교했을 때 주도적인 경기 운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떨어져요. 왜냐면 아시아 여자 축구 특성상 신체 능력이 떨어져. 뭐 남미 쪽이든 유럽 쪽이든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일본이 조직력이나 끈끈함 이런 걸로 좀 승부를 마지막에 포기 안 해서 이긴 거잖아. 추가 시간에 진짜 다 끝났는데 2골 박아가지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한 끗 싸움이지 않을까. 무승부했무 정도로 봅니다. 무승부했무.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도 대승을 거둬야 되는 포인트 때문에 뭐 아주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출을 할 거면은 달려들어야 되기는 해 나이지리아도.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냉정하게. 뭔가 느낌상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즐겨 오늘 뭐 승점이나 따자 약간 이런 마인드지 않을까. 일본 악착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지지 않으려고 할 테고 무승부로만 보겠습니다. 브라질 대 이제 스페인. 역시나 여자 축구고요. 여기는 이제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진작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승점 6점으로 확정을 지었고 좀 전에 봤던 조죠. 좀 빨리 해야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죠? 이게 대회 일정이 굉장히 빡세요 여러분들.
특히나 여자가 그런 육체적인 그런 거를 견디기에는 되게 빡센 일정이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물론 3위 자리 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또 상대가 지금 2승을 따낸 스페인 상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스페인이 뭐 무리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일정이 빡세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좀 휴식이라든가 뭐 조금의 로테이션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해 봤을 때 브라질은 단 한 점이 필요해요. 한 점, 1점 승점. 물론 승점이 빵점이어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캐나다 경기가 제가 봤을 때 뒷경기잖아요. 캐나다 경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캐나다가 몇 시냐? 저 캐나다가 뒷경기이기 때문에 브라질 입장에서 승점 일정을 반드시 따려고 할 포인트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는 프렌 쪽의 접근이 무난하지 않나 라고 봅니다. 브라질 프렌 쪽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쭉 와서 잠비아 대 독일. 요 경기도 제가 사실 그 처음에 올림픽 들어가면서 사이즈 자체 제대로 봐드렸었죠. 잠비아는 다득점이다. 공격적인 팀이다. 물론 미국 상대로 전반 25분에 3골 넣고 25분 만에 3골 넣고 3.5 언더를 띄우면서 그때는 뭐 미국이 헛짓거리 하긴 했습니다만 개 엮기짓을 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직전 호주전에 6대5 10.5 오바까지도 야구라고 해도 믿겠어요? 띄워주면서 역시나 뭐 공격적인 그런 컬러들. 잠비아 입장에서도 잠비아는 뭐 사실상 지금 골득실이 마이너스 4여가지고 잠비아가 빵점입니다. 미국이 6점, 독일이 3점, 호주가 3점, 잠비아가 빵점. 근데 골득실이 마이너스 4라? 이거는 거의 뭐 끝났죠? 끝난 부분이고 오늘 뭐 재밌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 입장에서도 뭐 미국과의 경기에서 득점에 대한 좀 골 결정력이 아쉬웠던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독일이 뭐 잠비아 상대로 뭐 깨질 일은 절대 없고요. 몇 대 0으로 이기냐 싸움인데 저는 그냥 서로 공격적으로 쭉쭉 가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줘서 잠비아도 마지막 유정애미 한 골 넣고 끝내야죠. 한두 골, 세 골씩. 그래서 4.5 오버를 보고 핸디로 갈 거면은 좀 모르겠어요. 독일도 뭐 승점이 필요한 거지 승점 3점이나 뭐 대승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핸디는 그냥 좀 버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꼴리는 거 찍는 게 제가 볼 땐 좀 답인 것 같고요. 네 번째 호주 대 미국. 아이 자꾸 쥐어버리냐 왜? 그대로 냅두면 되는데. 미국, 독일, 호주, 잠비아. 호주나 독일 뭐 2, 3위 싸움 뭐 2위를 하든 3위를 하든 사실 뭐 별 의미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대진이 좀 받기나 그럴 텐데 애초에 올림픽에서만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월드컵이나 저기 뭐 유로 이런 데서는 챔스 이런 데서 신경을 좀 쓰는데 이거 뭐 올림픽 단계에서는 사실 뭐 크게 막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제 뇌피셜로. 어쨌든 간에 호주 같은 경우도 오늘 캐나다의 경기 전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승점 1점만 얻으면은 자연스럽게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 요 경기도 미국 입장에서도 뭐 지금 가장 특히나 미국이 굉장히 강점이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독일, 호주 뭐 비슷비슷해. 미국 비슷비슷해요. 미국이 올 시즌 아니 이번 대회 되게 끈끈한 게 수비가 너무 좋아요. 수비가 너무 탄탄한 수비를 하면서 그냥 역습 가져가든 아니면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탄탄하게 수비를 하든 뚫질 못하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이겨서 승점 지금 2승 해가지고 6점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도 호주는 수비가 좀 불안하고 그나마 공격적인 부분이 괜찮은 팀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무승부 승점 1점만 캐도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무리할 필요가 없고 약간 나눠 먹지 않을까? 미국도 우리 뭐 조별예선 무패 통과 호주도 뭐 1점 정도 얻고 3위 자리 뭐 아니면 뭐 3위 자리 확정 뭐 요 정도 그림에서 그냥 묻짓고 치워라. 그냥 묻짓고 치우는 게 낫다. 요 마인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콜롬비아 대 이제 캐나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콜롬비아가 3점, 프랑스가 3점, 캐나다가 빵점, 뉴질랜드가 빵점. 구조적으로 빵점이 팀인 두 팀인데 3점 3점 말이 안 되잖아. 이게 6점 6점이어야지. 그죠? 캐나다가 그 드론이었나? 드론으로
아마 뉴질랜드였던 것 같은데 뉴질랜드 경기가 첫 경기였잖아요. 그때 드론으로 뉴질랜드를 염탐해가지고 전술훈련을 염탐해서 징계 조치로 승점이 사실 6점이거든요. 2승 0패야 캐나다 지금 두 번 다 이겨가지고 뉴질 잡고 프랑스 잡고 근데 승점 6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빵점이야.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상대팀의 좀 그런 염탐을 하다 보니까 빵점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이 조별 예선에서 6점이 삭감되는데 탈락이 확정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룹이 3개밖에 안 되는데 3위 자리 두 팀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승점 3점으로도 아직 뭐 희망이 있는데 이 경기에 대한 포인트는 어쨌든 가장 마지막에 열리죠. 앞에 뭐 저기 B그룹, C그룹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그룹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그거예요. 캐나다가 전력은 콜롬비아보다 좋습니다. 당연히 애초에 2승한 팀이니까. 그리고 캐나다 여자 축구가 되게 원래 잘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분석 때 설명드렸듯이 그 선수단과의 협회와의 불화 때문에 지난 여자 올림픽 때 조별 예선 탈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올림픽에는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뭐 삭감이 된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나머지 팀들 아까 봤었잖아요. 호주가 3위, 뭐 브라질 뭐 해가지고 뭐 독일, 일본 다 승점이 3점인데 한 점씩만 캐면은 캐나다는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기 까보지도 않고 탈락이 확정될 수도 있다. 그게 변수입니다. 전력이 좋고 뭐 이기면 진출 가능성이 있는 건 맞는데 애초에 자력 진출이 불가능해요. 남들이 미끄러지고 본인들이 이겨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아니다. 제가 잘못 분석했네요. 참 요거를 체크를 못했네. 콜롬비아가 죄송합니다. 잘못 분석했네. 콜롬비아가 3점이잖아요. 캐나다가 이기면은 콜롬비아를 제끼고 뭐 갈 수 있는 그림도 나오네요. 승점 콜롬비아가 그죠? 여기가 3점 되고 여기가 3점 그럼 동률이 되니까 그럼 골득실에 의해서 캐나다가 지금 플러스 2점이고 여기가 플러스 3거든요. 그럼 이기면 어차피 여기가 올라가니까 그죠? 이기면 올라가네. 죄송합니다. 착각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한테 필요한 건 승리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득점 쪽으로 보고 승패는 그러니까 전력이 캐나다가 좋은 건 맞는데 콜롬비아도 공격력이 괜찮거든요. 지난 여자축구 월드컵 때도 8강인가까지 좋은 공격력을 나쁘지 않게 보여주면서 올 시즌도 벌써 2경기에 4골이잖아.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 약간 골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승패로 갈 거면 캐나다 쪽이 좀 낫긴 한데 글쎄 분위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는 오바가 낫다라는 마인드. 이렇게 보고 농구 올림픽 어제 뭐 일본 프렘 뭐 독일 마헨 다 잡아드렸는데 오늘은 뭐 미국 경기 있긴 하거든요. 근데 28.5는 너무 센 거 같긴 해요. 전력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나마 떨어져서 28.5네. 30.5였네 원래. 저는 요거 오바로 보겠습니다. 미국 대 남수단. 그냥 약간 서로 그냥 넣는 마인드로 할 것 같아요. 약간 미국 입장에서 약간 쇼맨십 느낌으로다가 다득점 경기할 것 같아요. 근데 190.5는 솔직히 선 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바로만 보겠습니다. 오바로 치는 게 나은 것 같다. 마인보다 뭔가. 넘어가고 뿌띠 형님 오셨나? 푸구당의 목자가 뿌띠 형님이셨나? 아 형님 요즘 바쁘셨어요 형님? 오랜만에 오셨네.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어서오세요. 아프리카로 오셨네? 유튜브로 안 오시고. 어서오시고. 바쁘셨나봐 형님. 그리고 메이저로 가서 첫 번째 나 후딱한다 해놓고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야 되나. 템파베이 대 이제 마이애미 브래들리 대 이제 무녀주 선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템파베이가 이탈이 많아요. 뭐 타선에 있어서도 뭐 아로자레나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탈자들 뭐 불펜도 마찬가지고 이탈이 발생하는 그림이라 브래들리가 확실히 7월 페이스가 좋아요. 7월 중순에도 제가 양키스 상대로 브래들리 붙었을 때 중순이었나? 지금 던지는 대로만 던지면 안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후룩 꼬였을 수도 있잖아. 그거에 대한 변수가 있었던 브래들리인데 그냥 계속 잘 던집니다. 계속 그 흐름 그대로 오늘 마이애미가 뭔가
템파베이 선발을 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다만 템파베이 빠따를 믿어줘야 할지가 의문인 경기예요. 제가 봤을 때 빠따를 믿어줘야 되냐? 마이미 입장에서도 뭐 선발 불펜 다 해가지고 2, 3점은 낼만 하잖아요. 템파베이가 5점 이상, 뭐 4점 이상 내야지 그래도 마인이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보이잖아. 그걸 낼 수 있느냐가 문제야. 마이미도 물론 선발이 무뎌지고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장담할 수 없는 매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뭐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마인 찍거나 그냥 좀 브래들리 존나 잘 던지고 뭐 마이미 뭐 볼 거 있어? 마인 찍거나, 템파베이도 빠따 못 믿어. 언더 찍거나. 요런 사이즈로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언더만 봅니다. 마인은 안 보고. 저 빠따를 믿을 수, 오늘 가뜩이나 점수도 많이 냈기 때문에, 오늘도 뭐 한 이닝에 5점 몰아서 냈잖아. 모르겠어. 믿을 수가 없어 빠따를. 파레데스도 참 이탈하고. 두 번째, 볼티모어 대 토론토. 갈 건 다 가셨다고? 좋습니다. 볼티 대 토론토.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대 이제 에스피노. 토론토가 원래 기쿠치 로테이션 타이밍인데 휴스턴으로 떠났죠. 그래서 로테가 비어가지고 에스피노 뭐 마이너에서 끌어올린 개똥볼러 늙은이 30대 후반인가? 4월 달에 뭐 땜빵으로 몇 번 나왔었는데 80마일 후반대 나오고 이닝도 많이 못 먹습니다. 토론토 가뜩이나 불펜도 불안하고 뭐 이미 가르시아 이런 애들도 또 보내가지고 불펜도 개 쓰레기 같은데, 트레버 리차즈도 보내고 아무튼 불펜도 쓰레기인데 오늘 불펜도 많이 봐야 된다. 이 경기는 그게 불안해요. 그냥 요즘 볼티모어가 개똥 같은 경기들을 너무 주기적으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경기 중간에 마인이네 퇴근해야지, 퇴근하고 결과만 확인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뭐 박살나 있다든가 이런 경기들이 볼티가 이상하게 막 에러 내고 뭐 진짜 주작 같은 경기들 많이 나오고, 그게 불안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볼티모어가 마인하는 경기의 그림이긴 하거든요. 물론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도 최근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있긴 한데, 그냥 그림 자체가 선발도 저러고 선발도 이닝 많이 못 먹고 불펜도 쓰레기인데 무난하게 마인하는 그림인데, 그냥 볼티모어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엽기짓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게 불안하다. 근데 그래도 찍을 거면 볼티 마인으로 봅니다. 그림상으로는 그냥 뭐 누가 봐도 마인인 그림인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필라 대 양키스. 양키스 이틀 동안 고마웠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시카고 화삭 대 저기 캔자스. 이것도 뭐 사실 분석할 게 없죠. 어제 제가 참 영상 찍다가 캔자를 빼먹어가지고 영상 끊자마자 이제 빼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사실 분석 내용은 없어요. 캔자 경기를 분석하는데 그냥 화상 뭐 있습니까? 어제도 사실 조나탄 캐논 본인의 제구가 괜찮고 뭐 하면은 충분히 호투할 수 있는 놈인데 어차피 불펜 가면 역전해요. 그냥 그림이 그래. 어제 그래서 뭐 오늘도 지고 있었는데 뭐 불안하지도 않았고, 사실 내일도 드류소프 충분히 뭐 호투할 수 있을 만한 뭐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브래디 싱어가 잘 던지긴 하는데 올 시즌 특히나 저는 싱어를 막 믿진 않아요.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과는 켄자가 그래도 이길 것 같습니다. 화삭 지금 뭐 토미팸도 나가고, 사실 뭐 이번 시즌 기준으로 따져도 화삭이 토미팸 들어오기 전에 개쓰레기였어요. 팸이 들어오면서 뭔가 좀 살아나면서 한 번씩 이기고 뭐 아니다 여전히 쓰레기다 뭐 이랬던 적도 있고 한데, 팸도 나가고 지금 뭐 그냥 이길 만한 기운이 없다. 켄자 승에 켄자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승만 했으니까 내일 마인까지 해주기를 좀 바래보고요. 미러키 대 애틀란타. 페랄타 대 세일. 미러키의 또 하드 카운터 자완. 또 애틀란타가 아닌가? 뭐 내셔널 에이스 피처에 이제 크리스셀이 나오기 때문에 미러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저 옐리치나 이런 애들도 지금 없기 때문에. 미러키도 타선이 한창 그 시즌 초중반에 막 불빠따 모드의 느낌은 사실 지금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저기 솔레오나 이런 애들 좀 영입하긴 했습니다만 페랄타 정도 나오면은 요거는 애틀 승아니면 언더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메이저가 오버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7.5로서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그림 자체는 요것도 언더스럽다. 양팀 다 빠따에 기대감이 뭐 아주 높은 타이밍도 아니고 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뭐 불펜이 뭐 둘 다 엄청나게 좋진 않습니다만 뭐 버틸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7.5 언더만 보고 승패로 갈 거면은
저는 애틀란타가 낫다라는 마인드. 어쨌든 빠르게 넘어가고 보스턴 대 시애틀. 아이고. 일단은 베오 대 커비. 오늘 뭐 예상했던 대로 그냥 완전히 난타전의 경기 양상 속에서 시애틀이 승리를 가져갔죠. 카스티오도 최근에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 점수 몇 점? 3점인가? 6이닝 3실점 했나요? 3점 정도 주면서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었고, 저기 누구야? 팩스턴 여지없이, 야, 팩스턴과 라미레즈 이거 뭐 다저스가 지금 보스턴까지 와가지고 똥 뿌리고 간 급인데, 어쨌든 뭐 개박살이 났던 보스턴인데, 보스턴 입장에서도 어쨌든 오늘 뭐 출전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불펜도 나름대로 뭐 루이스 가르시아나 저기 뭐 신시에서 심즈 나쁘지 않은 불펜들, 우한 불펜을 또 영입을 했고 트레이드를 했고, 내일 또 베오 같은 경우가 사실 이번 시즌 베오가 되게 안 좋았어요. 원래 베오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사실 엄청 잘 던지진 않아도 딱 국밥 한 그릇 먹는 느낌. 뭐 5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이런 경기들 되게 잘해줬거든요. 거의 그냥 기계야. 경기를 안 봐도 그냥 5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이야. 또 올 시즌에는 실점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이닝을 더 못 먹거나 이런 경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7월 들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새끼 승운이 왜 이렇게 좋아? 5점대인데 10승 5패? 잣대긴 하네. 어쨌든 간에. 근데 7월 들어서 베오도 살아나는 그림이 있긴 하다. 사실 올 시즌 들어오면서 베오가 지난 시즌까지 던지던 포심을 안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싱커나 뭐 다른 변화구들 구사 비율을 좀 늘렸는데 7월 들어서 다시 포심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호투에 대한 빈도가 올라갔고 지난 시즌 맨키로 5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이런 경기들이 좀 늘어나면서 최근의 흐름 자체는 뭐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훨씬 괜찮아진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지 커비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요즘 뭐 너무 잘 던집니다. 커비 같은 경우 뭐 구위도 있기 때문에 구위를 이용한 피칭도 잘하고 변화구도 좋기 때문에 변화구로 낚아먹는 피칭도 잘하고 요즘 뭐 거의 에이스 피처의 느낌이잖아요. 시리즈 내내 뭐 보스턴 대 시애틀 지금 뭐 20점 가까이씩 계속 나면서 넘나드는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 언더가 뜨면 여기라고 봅니다. 언더가 뜨면 양팀 다 선발 괜찮고 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오버 봤던 것 같거든요. 어제는 뭐 오버로 갔었고 근데 오늘은 언더 볼게요. 언더로 넘어가고 신시내티 대 시카고 컵스. 아, 컵스 진짜 대단하다. 이 새끼들. 물론 어제 뭐 가지는 않았는데 그냥 대단해요. 진짜로. 내일도 일단은 선발에서 뭐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진 않죠. 로돌로 대 핸드릭스. 그러니까 핸드릭스가 올 시즌에 원래도 사실 볼이 쓰레기기는 해요. 좀 약간 마이콜라스과잖아. 어떻게 뭐 존 구석구석 찌르고 범타 유도해가지고 왜냐 구위가 쓰레기기 때문에 맞으면 넘어가거나 정타 맞거든요. 또 올 시즌에는 낚아먹질 못하고 있어요. 중간에 한번 좋아지는 듯 했으나 그게 후루꾸였고 다시 이제 쳐맞으면서 기대치가 사실 뭐 별로 없죠. 신시내티가 최근에 타선이 최근 몇 경기만 봤을 땐 나쁘지 않은 부분이고 로돌로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지금 최근에 나쁘지 않아요. 컵스전도 올 시즌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게 던졌었고 근데 어쨌든 홈이 신시내티 홈이 탁구장이라서 그런가 홈에서 4점대 원정에서 2점대 최근 경기에서도 원정 경기에서는 호투를 했거든요. 6.1이닝 막 6.2이닝 막 던지면서 이닝도 먹어주면서 호투를 했는데 최근에 홈 경기에서는 5이닝도 못 먹고 두 번 다 내려왔어요. 더군다나 신시내티가 불펜진에 대한 부상, 뭐 소모, 또 이탈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컵스가 핸드릭스여도 빠따가 돌아가면은 시리즈 내내 못 쳤잖아. 하루 칠 수도 있지. 돌아가면 이길만도 하다. 그래서 8.5바만 보겠습니다. 5바만. 그리고 휴스턴 대 피츠버그. 요거 뭐 휴스턴 승으로 보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좀 헌터 브라운이 맞을 걸로 솔직히 예상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휴스턴이 좀 불안하면은 불펜이 털려서 지지 않을까. 헌터 브라운이 털리면서 뭐 좀 그랬었는데 그리고 득점권에서 지금 휴스턴이 못 쳐요. 주자 출루 자체는 어느 정도 잘 하는데 점수를 못 내.
무튼 그랬던 흐름이기 때문에 빠따가 뭐 아예 식었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나가는데 뭐 점수가 안 나는 거니까 좀 그런 건 좀 운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가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뭐 발데스 대 우드포드, 발데스를 뭐 휴스턴이 최근에 불펜이 조금 소모도 있고 흔들렸던 부분인데, 발데스는 뭐 잘 던지면 뭐 7이닝 8이닝까지 던질 수 있는, 뭐 이닝 자체 충분히 뭐 많이 먹을, 본인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먹어줄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우드포드는 저 새끼 이제 화삭에서 6월 초인가 피치로 건너온 놈입니다. 뭐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뭐 이번 시즌 좀, 이번에 좀 기회를, 그러니까 6월에 넘어와서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계속 던지다가 이번에 기회를 좀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글쎄 마이너 성적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삭에서도 메이저리그 올 시즌 등판했을 때 마이너에서는 잘 던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올라오자마자 바로 존나 쳐맞았잖아. 지금 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그림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구위가 있는 투수는 아닙니다. 페스티벌 90말 초반대 휴스턴 입장에서는 뭐 귀여운 느낌이라서 요거는 뭐 휴스턴 승에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대 이제 다저스. 야 5대0에서 그걸 비비네. 샌디를 가지는 않았는데 비빌 것 같아서 프렘 봤는데 와일드런이 터뜨린 경기 그걸 가져오네요. 어쨌든 간에 샌디가 확실히 타선에 그런 집중력에, 역시나 다저스만 만나면은 본인들 스스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이기고서 맞으면 엄청 좋아하더라. 물론 끝내기로 이기면 원래 다 좋아하긴 하는데 관중석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내일 딜런 시즈 대 클레이튼 커쇼, 또 이제 볼만한 매치업이죠. 경기가 재밌어요. 요즘 메이저리그가. 어제 양키스랑 필라도 진짜 재밌었는데 오늘 다저스 경기도 진짜 재밌더라고. 이게 시즈가 최근에 엄청 좋기는 해요. 지난 경기 노히트까지 노히트 완봉까지 했었고, 그전 경기들도 피안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두 경기 연짝으로. 최근 세 경기 피안타 2개. 거의 뭐 그냥 신이에요, 신. 근데 또 모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노히트 한 번 하면 그 다음 경기 쳐맞는 또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귀신같이 쳐맞아. 노히트 했네, 이 새끼 괴물이다, 다음 경기 가잖아, 귀신같이 쳐맞는 경우 종종 나오기 때문에, 또 상대도 어쨌든 뭐 다저스기도 하고, 다저스도 뭐 보강 잘했기 때문에 팀 내 좀 분위기나 이런 기대감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내일 또 전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경기도, 어제도 제가 사실 어려운 경기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저도 뭐 스스로 배팅 안 했는데 이것도 저는 그냥 보고 싶은 경기긴 한데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닙니다. 저는 귀신 같은 다저스 승리 보고요. 어딜 봐도 솔직히 무방해요. 시즈가 너무 잘 던지기 때문에 뭐 다시 뭐 샌디 쪽을 봐도 뭐 무방한데, 저는 다저스 역배 뭐 프랜사이즈로 보고 언어버는 언더 보겠습니다. 제일 무난한 건 언더가 무난한 것 같긴 해요, 형님들. 승패보다는 굳이 찍는다면은 언더가 조금 더 무난한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시즈도 뭐 점수 좁아져 솔직히 털릴 만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커쇼 같은 경우도 기대감 있는 상황에서 양 팀 다, 그리고 사실 불펜에 대한 문제가 뭐 6월이나 5월달 특히나 되게 심했었는데 보강도 되게 잘해가지고 지금은 뭐 서로 필승조 나오면은, 물론 오늘 다저스가 트레이닝이 맞았나? 누가 맞았지? 아무튼간에 뭐 그나마 필승조 기준으로는 샌디가 더 좋긴 한데, 뭐 이전보다는 훨씬 불펜이 좋아진 부분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선발에서 안 터지면은 그냥 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언더가 그나마 찍는다면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도 간단하게 보면은 에인절스 대 콜로라도, 사실 뭐 별로 쓰레기 매치. 요거 콜로라도 사이드로 봅니다. 에인절스 저 다니엘 지난번에 디트로이트 상대로 8이닝 무실점이었나? 제가 이 새끼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디트로이트 경기 때였나? 근데 8이닝 무실점을 찍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들 개쳐맞더라고요. 그리고 마이너리그 다시 갔다가 제구 다 잡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랑, 오늘 귀신같이 다시 그 디트로이트 전처럼 호투를 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에서 두 경기 다시 던지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첫 번째 경기 개쳐맞았고 두 번째 경기 제구 잡혀서 호투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또 콜로 빠따기 때문에 장담할 순 없어. 거기 뭐 콜로라도도 프리랜드 복귀 이후에 나쁘지 않은 흐름, 피안타가 좀 많기는 해 프리랜드가. 그래서 좀 애매한 거, 언업도 애매하고 승패도 좀 애매한 매치긴 합니다. 둘 다 호투할 수도 있고 둘 다 쳐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경기인 것 같고,
마지막 샘프 대 오클은 저거는 오버 볼게요. 어제는 제가 언더로 틀었죠. 샘프의 이제 좀 이탈자들 뭐 여러 가지 사이즈로 봤을 때 좀 분위기도 좀 처질 만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선이 좀 안 돌아갈 것 같다. 선발 매첩도 뭐 만만했었고 해서 언더를 봤는데 로건업이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스트리플링도 지난 경기 복귀해가지고 존나 쳐맞았어요. 스트리플링은 이제 좀 범타유도인데 오클 수비 수비가 쓰레기라 막아야 되는데 아웃 카운트를 못 잡으니까 계속 거기서 무너지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오버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샘프 경기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로 보고요.